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초반에는 증시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듯 하더니 수요일부터 날아올 준비를 하고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것은 물론이고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가 주식 매도가 끝났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12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여기에 모건 스탠리의 BHP 파리바의 부정적인 반도체 업황 리포트에도 마이크론이 이를 비웃듯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가 FOMC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던 탓일까요? 이번 주에는 비교적 잠잠한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한 주 대응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넘겨주고 있는 시장 흐름인데 사실상 저는 일단은 보유 종목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일단 좀 바라보고는 있지만 일단 큰 틀로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으로 바라보는 선물 대응이 일단 가장 좀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도 이게 너무 많이 빠져도 이런 고점에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들고 가면 좋아요. 들고 가면 좋은데 안호선생님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아요. 이제 이거는 이미 다 지나간 시점인데 자 차트를 보시면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 하락을 주도를 하면서 매도세가 나와 주더라도 어느 정도 말도 안 되게 조정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결과는 이런 바닥 구간에서는 계속 앞에서 매도세니까 매도겠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심리상. 뭐 때문이냐면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등을 한번 했었을 때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매도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꼭대기 부근대 혹은 주요 기술적인 반등 뒤에 다시금 재차 돌파하는 이런 특정 구간대만 우리가 타이밍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아무 때나 그냥 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니까 매도 쫓아가고 그럼 뭐 매수 나오면 매수 쫓아 들어가고 만약 계속 변동성이 나와준다면 그 박자를 다 맞출 수 있냐 이거예요. 사실 저 역시도 개별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 역시도 엇박자를 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의 영역이에요. 그 모든 박자를 맞춘다는 게 신의 영역이죠. 네. 뭐 사실 시장의 광기나 변동성 자체를 다 맞출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매도가 나와 주더라도 왜 반등이 무서우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요. 당해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네. 당해봐서 무서운 거예요. 그럼 지금 또 역으로 얘기를 또 드리면 가파른 상승의 연속점이 계속 나와줘요. 막 8거래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양봉 그리면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도 사실 이제는 꼭대기 부근대에서는 두렵다라는 거죠. 왜? 여기 부근 때부터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앞에 내용 자체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 자체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아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알 수 있지만 미리 심리상 이런 구간대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락 구간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구간대가 그럼 어떤 느낌이죠? 아나운서님? 딱 위축되기가 좋겠죠. 네. 그러니까 상승인 건 알고 앞에서 상승 나와 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알 수는 있지만 앞에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닥이나 어떤 특정 자리값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나 이미 수익 중이야 하면서 편하게 바라보는 거랑 이제 딱 아나운서님 오늘 앉았어요. 오늘 앉아서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딱 바라본다라고 하면 두렵겠죠. 그렇죠. 이해는 되시죠? 네. 앞에 힘 때문에 상승도 있지만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랐고 앞에서도 이 정도 오르면 계속 죽었는데 이 상승폭에 따른 내용 자체로 지금 또다시 눌릴 가능성도 같이 있네. 이거 뭐 거의 50대 50 아니야? 상승이나 하락?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주요 자리값 근거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인 매수 슈팅 자체는 사실상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뭘로 판단되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지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최근에 상승을 이끌어갔었던 AI, 반도체와 같은 이러한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세에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갔어요. 다시금 회복하면서 주가 회복하면서 다시 갔어요. 그러면 얘는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이야. 이런 막연한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러한 변동성을 당했다 보니까 또
이쪽 부근 때 되면 이제 또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심리가 지금 강하게 놓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자리값에서 일단은 신규 접근으로는 사실상 어렵다.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어렵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구간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값들 자체가 지금 일단 현재 만들어진 분위기인데 이번 한 주로 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변동성을 낮춰갔었다가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나서 슈팅이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슈팅마저도 다시금 조정을 받아주면서 영원한 상승은 없다라는 내용 자체를 담아줬었던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다음 주에 있을 비농지표 이 내용 자체가 또다시 시장에서 가장 큰 방향성, 변동성을 잡아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컷을 가져갔었던 이유,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 얼마 지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비컷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상 기간적인 내용 자체에서 텀을 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현재에서 무조건 원웨이 하락이다, 상승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현재 구간 만약에 2만 자리값까지 다시 눌러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급반등이 나와줄 것이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눌러주는 이런 장세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유지를 하면서 금요일 저녁 시간대 우리가 방향성을 보면서 다시금 한동안의 대선 전까지의 시장 방향성을 한번 또 예측할 수 있는 자리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주 기준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신규 접근은 힘들고요. 만약에 내가 이미 좀 좋은 평단가에서 빅테크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은 낮춰갔다가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서 슈팅을 보여줬는데 이 슈팅마저도 지속되지 못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국장, 미장 가릴 것 없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였을 겁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뿐만 아니라 비관적인 리포트도 마치 비웃듯이 자신 있는 가이던스를 내놓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는 왜 그렇게 봤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마이크론 실적부터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EPS 1.18달러로 예상치보다도 지금 높게 나와줬고요. 총 매출 역시도 77.5억 달러로 76.5억 달러 대비 기준으로 1억 달러 이상 높게 잘 나와줬습니다. 자, 분기 매출 가이던스 상단을 도달했어요. 이거 굉장히 좀 큰 내용 중에 하나죠. 무슨 말이냐면 가이던스라는 거는 이번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 대한 내용 자체의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분기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범위 자체를 1,000억에서 1,300억 사이 구간대에서 이제 매출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1,000억이 하단이고 1,300억이 상단이겠죠. 그럼 상단을 지금 터치했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든다라고 하면. 그리고 분기 총수익 이익률과 EPS 역시 가이던스 상단을 초과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뱉은 말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그 이상의 실적을 뽑아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의 상단을 초과하기 위해서 가이던스를 일부러 낮춘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그 즉시 그 타임에 만들어졌었던 실적 발표 때 어마무시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음 분기에서 좋게 나와야지 하면서 가이던스를 일부러 낮춘다든지 이런 작업 자체도 기업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현실적인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바탕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 이상의 내용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많은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연간 매출은 60%나 증가를 또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랑 데이터 센터 매출 역시 앞에서 이렇게 사상 최대치 증가 자체를 초과를 보여주면서 가져갔기 때문에 매출 역시 지금 현재 신기록을 달성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CEO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베타 디램이랑 이제 G8, G9 넌드 공장 기술에서 이제 업계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25년 데이터 센터에 이제 강력한 수요를 예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분기 매출 기록 갱신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앞으로도 내년까지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 자체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뭘 해줬냐면 지금 미국 북서부에 있는 아이다호에 새 팹을 지금 건설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큰 게 뭐냐면 사실상 뭐 디램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HBM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과잉 공급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매도 리포트가 사실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쟁도 굉장히 좀 치열하고 그 내용 사이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적 경쟁 면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너무 큰 과잉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해서 지금 막 생산을 많이 해요. 지금은 잘 팔려요.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뭐 과거에 뭐 허니버터칩, 꼬꼬면 뭐 이런 것처럼 너무 막 사람들이 막 편의점 가서 막 사고 싶다 막 불과 몇 년 전에 막 그랬었잖아요. 난리가 나니까 하루 한정 1,000개를 팔던 거를 10만 개로 늘렸어요. 지금 팔리나요? 거들떠도 안 보죠. 네. 그러니까 이미 수요나 내용 자체가 충족하고 그 이상을 넘어선 순간부터는 잉여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은 또 무엇이냐? 그런 리스크가 지금 반도체 안에서 어마무시하게 경쟁이죠. 지금 뭐 사실 이 기업만 통해서 지금 사실상 반도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있고요, 뭐 엔비디아도 있고 사실 어마무시하죠. 전 세계적으로 TSMC, 뭐 지금 ASML 뭐 할 것 없이 사실상 얘네보다 더 우위에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얘네가 지금 새 팹을 건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만큼 수요가 강력할 것을 예측을 하고 그만큼 현 수준에서도 굉장히 지금 더가 필요하니까 생산 라인을 잡겠죠. 함부로 이거 잡다가 망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만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면을 지금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디램 생산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대만 LCD 공장 인수 이제 좀 전환 계획까지도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은 칩 수요 어쨌든 대응을 위해서 이제 공급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디램 관련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 자체를 이번 실적에서 확실히 반증을 했었는데 이 모건 스탠리나 그렇죠? 이번에 지금 나왔었던 리포트 같은 경우 매도 리포트는 HBM 과열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 하락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에 대한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지금 비웃듯이 오히려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갔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 또다시 반도체에 대한 내용 자체 최근에 눌려줬었던 만큼의 다시금 지속적인 매수 슈팅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프리장 기준으로도 18%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제자 이제 종가 때 조금 낮아졌어요. 14%대 14.7%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15% 정도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야 마이크론 어마무시합니다. 결국에는 상승 흐름 자체 크게 보여줬었고 갭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매수 슈팅을 어마무시하게 가져왔어요. 자 전고까지도 돌파를 해주면서 가져갔었던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값을 어느 정도 지켜준 자리값이기 때문에 향후 내용 자체 중간적으로 지금 조금 더 너무 큰 상승을 앞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충격을 너무 세게 받았어요. 주가를 보신다라고 하면 160달러에서 지금 80달러 선까지 반토막 나는데 사실 얼마가 걸렸냐면요. 2달이 채 안 걸렸어요. 아나운서. 주가가 50% 쏟는데 고점 대비 지금 50% 쏟는데 2달도 안 걸렸어요. 한 달 반 만에 반을 쏟는 내용 자체를 가져갔었는데 현재 지금 다시금 반등 수준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재돌파와 내용 자체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고 146달러대까지는 슬금슬금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회복 이전 자체에 대한 고점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140달러대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일단은 프리장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줬었던 거는 마이크론에 대한 내용 자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얘네가 데이터 센터까지 건드렸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로 볼 수 있는 호재는 AI잖아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둘 다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프리장에서 이제 가파른 상승 흐름 자체를 잘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파로 엔비디아 역시 프리장 그리고 이제 본장 시작했을 때 한 2.5%대까지 상승 흐름 자체를 잘 보여줬어요. 잘 가져왔다가 결국에는 음봉까지 그렸고 다시금 이제 강보합으로 일단 좀 마무리를 봤었는데 자 일단 어제자 일단은 또 추가적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재밌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4.73% 상승을 보여줬었지만 슈마컴 같은 경우는 12%나 낙폭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낙폭은 더 크게 보여줬다는 거죠. 오히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15% 상승할 때 얘는 15% 하락을 보여줬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좀 단기적인 이슈였으니까 슈마컴에서 이제 또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자, 전직원 이제 밤 루옹에 이제 좀 고발이 있었는데 사실 아직 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슈마컴 같은 경우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실 충격을 좀 받아줬었죠. 사실 이제 갭락까지 또 가져가면서 주가의 하락폭을 최근에 크게 보여줬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4년도에 이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기업에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식 시장에서 거의 뭐 사실 상패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슈마컴은 일단 과거에 또 추가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회계 부정 전력이 있던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기업인데 이번에도 제출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믿고 투자를 합니까? 오히려 매도세가 훨씬 더 크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제 사실 회계 보고서 누락이고 이제 내지 못해서 이때 당시에도 상패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SEC로부터 자 이게 좀 오타가 있는데 회계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당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최근에 사실상 슈마컴 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었던 이 종목 자체가 얘는 뭐 반토막 이상 났죠. 않아서 지금 얘가 1200달러 고점인데 1200달러에서 반토막이 600달러죠. 지금 주가 얼마인가요? 400달러죠.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얘는 지금 최근에 달려왔었던 거 대비 기준으로 지금의 현재 매도세나 내용 자체가 사실 단기간일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오히려 지금 이미 탄력받았었던 내용 자체가 앞에서 주춤하면서 넘겼었던 내용들 자체 200달러 초반대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슈마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이전부터 끌고 오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잘 조절을 하셨을 텐데 최근 내용 자체는 나쁘다 보니까 사실 평단가나 지금 현재 부근대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좀 정리하시고 다시 좀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슈를 좀 가져가면서 사실상 어제자는 변동성을 크게 가져갔었다. 일단은 증시 자체가 한 주로 일단은 좀 바라봤었을 때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세상으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일단은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한동안 조금 더 변동성 내용 자체는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었던 9월달, 10월달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줄 수 있는 증시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고 지금 반도체라든지 AI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지금 다시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렇게 지금 월가 IB들에서 일단은 기존 계속 매도 리포트를 조금 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좀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사실 AI나 반도체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리포트 같은 경우는 시장에 빛을 못 봐요. 아나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 긍정적일 거고 괜찮다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닷컴 버블을 맞춘다든지 혹은 리먼 사태를 맞춘다든지 아직까지도 08년도에 있었던 리먼 사태를 예측했었던 마이클 버리가 어떻게 보면 숏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마이클 버리 이분이 사실상 20년도 넘어와서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운이 좀 많이 받쳐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예측을 하는데 이런 거죠. 계속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계속 시장 낙폭 가져갈 거고 크게 일단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더 오르면 내가 틀렸네 미안하고 이제 또 빠지는 거고 이런 식의 내용 자체를 사실 알게 모르게 계속 지금 등장을 했다가 사라졌다 했었거든요. 그 어느 순간에는 시장이 순응을 하면서 빅테크 위주로 이제 올라타면서 오히려 수익을 걷는 자리값도 이제 생겼었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마이클 버리나 역사적으로 숏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를 맞췄었던 내용 자체가 기억에 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만한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에서 얘기를 했지만 얘네 역시도 틀리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우려를 표했었던 게 틀린 건 아니니까 이런 리포트를 냈다. 그만큼 리스크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긍정적인 내용 말고도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 자체가 지금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마이크론 실적 자체는 좋게 나와주면서 당분간 이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은 크게 가져갔지만 우리가 추세를 보게 된다면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자세한 정보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TV 히든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관련된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매주 빅테크를 하나씩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라이릴리는 14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해 있고요. 1876년 5월 10일에 창립됐다고 합니다. 창립자는 일라이 릴리고요. 업종은 제약회사입니다. 약학자이며 화학자였던 일라이 릴리가 1876년에 설립한 이후 초창기에 말라리아 치료제 퀴닌, 매독 치료제 등을 판매하면서 입지를 넓혀 나가면서 꾸준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일라일리의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인데요. 이 마운자로는 미국 일라일리가 20년간 글로벌 제약업계 부동의 1위였던 존슨앤존슨을 제쳤다는 소식에 화제였습니다. 릴리는 1년 만에 46%나 성장을 하면서 작년 6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2배가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라일리가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바로 마운자로 때문입니다. 최근 제약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이 약의 정체는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일명 나비약 등 기존 향정신성 약물이 주를 이루었던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노디스크가 출시한 삭센다의 등장으로 완전히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삭센다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물이라고 합니다. 이 약을 연구하던 중 호르몬이 뇌를 자극해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식욕을 억제하고 소화도 늦추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기존 약물 대비 효과는 높으면서 향정신성 약물들을 가지고 있던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삭센다는 출시와 동시에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석권했고 2019년 글로벌 비만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약물로 출시가 됐는데 바로 마운자로와 위고비입니다. 이 중 일라일리가 출시한 마운자로는 72주간 장기간 연구 끝에 평균 체중 감소율이 무려 22.5%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삭센다와 위고비, 마운자로 중 마운자로가 체중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운자로는 복부, 허벅지 등 피하에 자가 주사하면서 주 1회 주사로 투여주기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가 다음 달 국내 출시를 확정한 가운데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도 출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이 일본에서 승인됐다는 소식인데요. 일라일리의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 키순라가 일본에서 승인됐다고 합니다. 이번 승인으로 일본은 지난 7월 미국에서 최초 승인된 이후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두 번째로 키순라를 허가한 국가가 됐다는데요. 릴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30년까지 치매 환자 수가 50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임상 결과 키순라는 두 집단에서 모두 임상적 저하를 유의하게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키순라로 치료받은 질병이 덜 진행된 환자들은 기억력과 사고력, 일상 기능을 측정하는 통합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로 측정한 인지기능 저하가 위약군 대비 약 35%나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라일리의 이슈와 현 주가 분석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칼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일단은 좀 전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 역시도 사실 이제 좀 몸매 관리나 이렇게 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만약에 이제 뭐 주요 일정이라든지 정말 좀 뭐 수트핏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어떤 옷이나 이런 게 정말 핏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내가 정말 단기간에 이 정도만 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마음 같지는 않죠. 뭐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굶는다든지 막 정말 극악의 상황을 가져가면서 연기자분들 뭐 이렇게 좀 체중 조절을 이제 좀 가져가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 자체에서 굉장히 좀 쉽겠죠. 한 달 기준으로 딱 4번 정도 주사를 맞는다라고 했었을 때 확실히 내 몸무게 기준으로 14%에서 뭐 한 20% 수준까지도 일단 좀 잡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은 이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면 굉장히 좀 달콤해요. 그러니까 가격대를 떠나서 내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 그 비용을 내서라도 충분히 내가 이 지금
비만 치료제를 내가 스스로 이제 좀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하실 텐데 사실 지금 최근에 좀 문제가 있죠.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를 이제 투약을 중단을 했을 때는 요요가 이제 또 다시 올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뭐 달에 168만 원을 내가 계속 이 몸매 관리에다 계속 쓴다? 거의 웬만큼 연예인만큼 벌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 기준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은 있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거의 뭐 한 2천만 원 돈 가까이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끊으면 다시 살이 찐대요. 그러니까 뭐 그 과정 안에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하면서 정말 또 건강하게 내 몸을 만들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사실상 좀 적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제 완전히 비만이 이제 좀 심하신 분들 계속 우리나라를 좀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방향성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예측을 했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라리일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일단 최근 실적을 보신다고 하면 매출 자체 36% 증가를 보여줬고요. EPS 역시 지금 68%나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자, 연간 가이던스 일단 좀 상향 조정을 하면서 30억 달러 규모로 지금 일단 좀 조정이 됐고요. EPS 가이던스도 2.05달러로 이제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뭐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운자로 제파운드가 있고요. 유방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베르제니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세 개의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제 주요 매출의 이제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적 자체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매출 자체가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매출 EPS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흐름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운자로 매출은 31억 달러가 증가를 했고요. 베르제니오 같은 경우는 13억 달러 증가, 그리고 제파운드 같은 경우는 12억 달러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장이 지금 멈출 것이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지금 현재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 우리나라 출시인데 뭐 일라이 릴리라고 지금 생산량을 맞춰주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 더 뿌려주겠죠. 얘 역시 제 생각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은 빅테크가 어마무시한 돈을 쓰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있지만 사실 지속적이고 사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마약같이 계속 그렇죠. 지속적인 투약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놓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가 생산하는 대로 생산량을 늘리는 대로 한동안은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1년, 2년 수준이 아니고 제 기준으로 한 5년 동안은 만드는 대로는 다 수요가 이게 지금 다 받쳐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를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조정받았네, 변동성 크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지만 현재 주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나요, 아나운서님? 이런 종목을 사야 돼요.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이 뭐냐면 어떠한 내용 자체 지금 코로나 쇼크든 뭐든 지금 다 상관없이 뭐 그 사이에는 이제 큰 변동성을 받아주긴 했었지만 나름 우리가 지금의 현재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 완벽하죠 정말.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윳돈이 있었고 이 사이 구간 때 잘만 샀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급행 열차로 출발을 했었던 게 또 지금 좀 바라본다라면 2018년이죠. 18년도에 또 급행 열차를 탔었던 내용 자체를 본다라면 이때 기준으로 10배예요. 그러니까 뭐 7년 정도 들고 있었을 때 주가가 10배다라고 하면 내 자산 가치가 10배나 증식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사서 내가 그리고 월급이나 뭐 계속 여윳돈을 계속 넣었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 상승을 미리부터 봐왔다라고 하면 지금 와서 정말 크게 웃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도 딱 지금부터 작년 딱 9월 달에 이미 사실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고 주가 상승이나 내용 자체 충분히 더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 보셔라 라고 TV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상승 내용 자체는 사실 현재 기준으로도 사실상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조정 자체는 받아줄 수는 있다지만서도 사실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의 급등은 아니어도 사실 결론적으로는 추가 상승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가격대에 물리더라도 사실 얘는 충분히 내가 수익권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내용 자체 여러 가지 지금 경기 침체나 둔화 우려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얘는 경기 침체나 둔화 우려로 사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전혀 영향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당장에 지금 사실 잘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식주 제외한 나머지
임의 소비재에 대한 소비를 안 가져가겠다 이런 게 이제 대다수겠지만 이 내용을 가져가는 이 비만 치료제를 가져가는 인구 그리고 필요한 인원들 내용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타겟층 자체도 정해져 있고 모든 사람을 가져가면서 통합하는 내용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수준만 보더라도 없어서 못 판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증시가 눌러준다라고 한들 얘네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눌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 모은다라고 하면 이러한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에 대한 대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셔도 나쁘지 않다.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미래에 나한테 1년 뒤에 우리가 또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 이제 뭐 한 1,500달러 가면 또 제가 또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죠.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900달러에서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또 1,500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지금 조정이나 내용 자체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충분히 더 받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최근 이슈나 내용 자체로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돌파를 해줬었던 이 종목 기준으로 일단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챙겨볼 만한 내용 자체는 당연히 노보노디스크와의 이제 가격 경쟁 자체가 이제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미 주 4회 기준으로 뭐 거의 한 150만 원, 170만 원 수준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서로 경쟁을 통해서 만약에 10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진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아나운서님. 이거면 내가 좀 100만 원 정도면 내가 정말 필요로 하고 한 6개월 정도 내가 결혼을 앞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 한 6개월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대가 그 정도로 떨어지면서 내가 그 정도 모금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좀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타겟층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내가 뭐 결혼 준비를 한다든지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떤 뭐 방송을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뭐 사실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이슈로 좀 본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이제 키선나가 이제 미 FDA 승인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지금 기업 자체가 추가적으로 나머지에 대한 내용 자체들도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맞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이피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난치성 멘틀 세포 림프종 치료제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혈액암 같은 거예요. 혈액암 그러니까 이제 백혈구암 뭐 이런 건데 이거 역시 지금 일본에서 이제 승인을 좀 받아주면서 비만 치료제 외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간에 이 내용뿐만 아니라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 자체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즉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좀 열뛰고 있죠. 결국에는 근육량 감소가 지금 적은 상태에서 포만감을 느끼면서 안전하게 지금 살을 뺄 수 있고 특히나 요요를 줄일 수 있는 방식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 더 메리트를 느끼면서 사람들의 구매욕을 지금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의학적 치료로 지금 좀 판단할 수 있는 25%에서 30% 수준까지의 지금 어떻게 보면 체중 감량은 아직까지 이어지진 않는데 충분히 15%에서 22% 수준이다라고 하면 일반인들 타겟 상대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을 좀 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 지금 가격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라이릴리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일라이릴리 주가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고 지금 현재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최근 이슈인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키순라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외에도 메타커넥트 효과가 강력했는데요. 미국 증시보다도 국장에서 한동안 소외받았던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관련 종목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커넥트 행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상 이게 메타가 좀 또 재밌는 일을 좀 또 저질렀어요. 이게 뭐냐면 아나님도 아시겠지만 얘네가 원래 상호가 페이스북이었어요. 네. 페이스북이었다가 이제 메타로 상호를 바꿨는데 메타로 상호를 바꿨었던 이유가 우리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장은 메타버스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막 지금 고글 같은 거 끼고 굉장히 좀 답답하게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신기해서 한두 번 정도는 해보지만 이거를 뭐 매일같이 한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거의 없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킬링 앱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VR, AR 기기에 아직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어지러워요. VR, AR을 하면 이게 고개만 돌리더라도 굉장히 좀 어지럽다는 거죠. 그리고 어지러운 걸 떠나서 내가 외부 시야랑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완전히 꽉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도 예전에 이제 뭐 VR 체험장 우리나라에서도 우후죽순 좀 늘어났었는데 한 5년, 7년 전에 이제 한참 초창기에 이제 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좀 가봤었거든요. 가서 이제 그 내용 자체를 해봤었는데 제가 실수로 이제 뭐 총이나 뭐 수류탄을 막 던지는 걸 했었는데 실수로 앞에 있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좀 답답한 거죠. 이제 앞에 공간이나 이런 게 사실 없으면 이제 좀 다칠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사실 이제 메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메타 이제 좀 또 메타버스 이쪽 집중 안 하고 AI 쪽에 이제 좀 다시 집중할래 하면서 최근 주가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죠. 우리 메타 공부를 했었을 때 아나운서님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네. 메타가 사실 인스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말 챗GPT까지 지금 좀 따라오려고 정말 이 AI에 대한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또 담아두고 있고 주가 상승이 오너 리스크에 그리고 이제 기업 리스크에 지금 떠나서 지금 계속 역사상 또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제는 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새로운 혼합 현실 MR 스마트 안경이 지금 오라이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추구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 VR, AR 쪽에 대한 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단은 메타캐스트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꼭 우리 막 청소기 같이 생겼죠. 청소기가 이렇게 고글처럼 이렇게 끼고 앞에 안 보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쁘게 생긴 고글 그냥 두꺼운 뿔테 안경 형태예요. 근데 이 오라이언이 이제 지금 현재 어쨌든 테스트 중인데 엔비디아 CEO 포함해서 이제 초기 사용자들이 지금 굉장히 큰 호평을 가져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배터리 컴퓨팅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퍽까지 일단 좀 필요하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뭐 이 정도야 뭐 당연한 결과죠.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얘 하나로 이 가벼운 내용 자체 하나로 일단은 다 담아두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MR 장비의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자체, 부피, 질량, 답답함 이런 부분들 자체를 지금 많이 해결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라이언에 대한 내용 자체로 또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이 VR, AR 쪽으로 다시금 우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일단은 기존의 메타퀘스트 3에서 이제 보급형 퀘스트 3S까지도 지금 일단은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8기가 모델은 지금 거의 한 $300, 그래 512기가 모델은 자 뭐 499는 뭐 $500죠. 기존 모델 대비 각각 이제 $200에서 이제 $150 정도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그래서 대중성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랑 이제 스마트 안경용 이제 초소형 라마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메타라는 기업 자체가 현재 AR, MR 모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장에서 무섭게 더 크게 대장을 지금 또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 역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더 큰 슈팅을 가져가면서 탑3의 자리를 다시금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 좀 살펴봤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메타 주가가 이미 뭐 계속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리스크는 있어도 근데 이거 보유자 영역이라 제가 이전에도 좀 얘기 드렸었지만 좋은 평단가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보는 거는 문제는 없고 비중 좀 줄여가면서 지금 보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신규 접근은 여기서부터 안 되겠죠. 신고가를 계속 쓰는데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나운서님.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요. 네. 예전에 이제 사실 지금은 양방의 소통이 좀 잘 안 되지만 이전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노란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질문 계속 많이 받는 게 이렇게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도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위험할 그렇죠.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앞에 보유자들이 나 이 정도 만족해 하면서 엑시트를 언제 큰 손들이 떠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신규 접근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MR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새롭게 또다시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이거를 지금 또 기반 삼아서 이거와 관련된 지금 최근에 소외받았었던 종목 자체를 찾아보면 괜찮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것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반도체 엔비디아 괜찮았다라고 하지만 엔비디아 섹터 이 반도체 섹터 전체적인 동반 상승으로 인해서 나머지 브로드컴, 퀄컴 같은 기업들마저도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기업들마저도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자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메타의 내용 자체 이번에 안경을 통해서 발표된 이 내용 자체를 통해서 MR 기기를 통해서 사실상 소외받았었던 이 종목이 다시금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요, 네 글자고요, 티커명 네 글자고 S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 10.6달러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지금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기술적 내용 자체 진입가, 1차 청산, 2차 청산, 손절가까지도 같이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새로운 혼합 현실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과 메타퀘스트 3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외에도 히든 종목 힌트까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스캔하시고 스캔하시면 박스경제TV 히든 통신망으로 연결됩니다. 꼭 유튜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관련 영상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중국 경기 부양책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이니까 중국 경기 부양 내용도 있겠지만 원자재 시장이 날아올랐습니다. 금, 은, 구리, 오일 할 것 없이 수요 회복 기대감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원자재 시장에서 매주 브리핑을 해주고 계시는 저희 칼리 전문가님인데 이번 중국 경기 부양책 앞으로 원자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문가님? 자, 일단 뭐 중국 경기 부양책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봤었을 때 얘네로 지금 원자재를 완벽하게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완벽하게 좀 설명하기는 힘든데, 자, 일단은 중국 가마솥 싣는다 190조 경기 부양을 지금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은행 지급 준비율 50bp나 낮춰서 1조 위안이나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LPR 금리랑 이제 좀 연관성이 큰 MLF 이제 금리 인하까지 좀 결정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이제 0.5% 인하를 가져가면서 확실한 지금 좀 부양책이나 내용 자체를 담아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증시 부양 투입 자금을 무려 이제 95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항생이 말도 안 되게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저 역시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주에서 한 달 동안 오를 수 있는 상승률 자체를 단 이틀 만에 보여줬습니다. 항생이. 하루 안에 무려 1,300포인트를 들어올렸어요. 어마무시하죠. 거의 뭐 10% 지수가 뭐 거의 한 10% 다이렉트로 들어올린다는 거는 정말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국 지금 할 것 없이 최근에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자,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한번 좀 같이 지켜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지금 포함해서 일단은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최근 이제 원자재나 내용 자체의 상승 자체를 제가 이전에도 좀 예언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업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빅컷 이후에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본다라고 하면 계속 100달러를 지금 이탈을 하면서 완전히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좀 잡아두려는 움직임이 좀 같이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주요 6개국 대비 달러의 가치를 뜻해요. 근데 이 주요 6개국에 지금 중국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로가 지금 일단은 유럽 쪽에 유로가 이제 한 57%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 전체의 절반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디커플링 흐름을 가져가는 게 이제 유로 F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3% 정도 차지하는 게 이제 일본 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파운드 10% 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 자체는 뭐냐면 이미 선제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가져왔었죠.
거기에 따라서 얘네는 50bp를 더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끌어올렸었던 내용 자체가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좀 담당했었다라고 하면 얘네 역시 하락폭을 이끌어갔었던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금 주춤하면서 100 언더까지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계별로 지금 현재 수준이 아니고 올해만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50bp를 더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지금 앞으로의 원자재 산업에 대한 내용 자체는 중국에 대한 내용 자체 부양책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효과는 있겠지만 가장 주가 되는 내용 자체는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을 지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일단은 투자로 일단은 여기서 히든 종목으로 그 내용 자체로 담아뒀었던 PAL의 종목 같은 경우 팔라듐 ET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어요. 100달러 이상 때까지 또 가져갔다 지금 잠시 주춤하는 모습인데 달러 인덱스 90 언더까지 100 언더까지 안착을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다시금 고점 돌파를 하면서 지속적인 슈팅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산업 원자재나 내용 자체를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정리 드린다라고 하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활 타오르면서 다시금 경기가 활성화된 수준은 아니에요.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지금 부양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 내용 자체, 100을 안착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부양책이든 뭐든 지금 오히려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었던 원자재 흐름에서 큰 낙폭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보고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원자재 시장 전망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자세한 내용과 히든 종목 힌트까지 있으니까요.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칼리 전문가님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크루드 오일부터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좀 100달러까지 일단은 좀 계속 끌어올리려다가 이거를 지금 일단 좀 잠시 이 정책을 좀 철회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고점 대비 좀 또 크게 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72달러, 73달러 때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난주에 이제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사실 좀 아쉬워요. 72점 지금 49달러? 요 정도 지금 48달러 부근대에서 40달러 부근대에서 지금 일단은 저항을 맞으면서 지금 좀 가파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를 낙폭을 통해서 다시금 저점 부근대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저점 밀면 사실상 이제 뭐 달러 인덱스고 뭐고 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추가적인 매도세나 낙폭을 그렇게까지 크게 이어갈 만한 내용 자체는 크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현재 60달러대 사실상 저점을 살짝 이탈하더라도 이 60달러 선은 지켜줄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67달러 후반부에 지금 좀 놓여져 있다 보니까 초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수준 67, 66 뭐 요 정도 수준까지만 유지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중립적인 관점을 지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지난주에도 한도 끝 없이 올라가는 지금 골드 같은 경우 최소 제가 이제 2670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쉬지 않고 지금 고점을 그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세 지금 2700달러 선인데 이제는 한 템포 실만해요. 그래서 골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횡보 또는 좀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고점 자체가 단기적인 고점 해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이미 9월 달에 대한 조정 장세를 좀 놓쳤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 내용 자체를 좀 판단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2,100 수준까지 지금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확실히 보여주고 죽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려를 가져가고 있는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좀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는 매수비에 대한 관점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4.58달러대까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와, 지금 4.6달러대까지 또 돌파를 보여주면서 원웨이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리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가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는 4.8달러대까지 지금 지속적인 매수 관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에게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박스경제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